자, 이제 23일차 수업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MBSP도 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이런 것도 개념 배우고 나서 이제 문제 좀 풀어보면서 시간이 없어갖고 빨리 하고 끝났었죠? 이건 한 번씩 다시 해보셨어야 되고요. 오늘은 또 다른 개념들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자, 오늘 배워볼 거는 이미지 태그예요. 이미지. img 치고 탭 누르면 이미지 태그가 만들어져요. 자, 이 이미지 태그는 우리가 만들어봤던 태그들 중에 누구랑 비슷해요? 네, 만들자마자 뭔가 속성을 설정할 수 있게끔 나왔죠. 이 부분을 보면 A랑 비슷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닫히는 태그가 없죠. 자동 완성을 시켰는데 얘를 안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안 해줬어요. 얘가 없죠. 이미지도 셀프 클로즈드 태그입니다. 닫히는 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셀프 클로즈드 태그니까 뭐가 안 돼요? 셀프 클로즈드 태그들, 닫는 태그가 없는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그쵸? 자식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부모가 될 수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이 두 가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제가 만약에 이 이미지의 자식으로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자, 닫는 태그가 없죠. 그럼 이 div는 들여쓰기 했다고 해도 자식이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BR 같은 거 써보면서 이미 판단을 했던 거죠. 얘는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무언가를 감쌀 수 없으니까 부모가 될 수 없고 자식을 가질 수 없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자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고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가 자식이 되는 건요? 가능하겠죠? 가능하다. 당연히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지 누군가의 자식은 될 수 있어요. 왜냐? 자식이 되는 데에는 조건 같은 게 없으니까. 이 이미지를 이런 걸로 감쌀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러면 얘가 자식이 된 거잖아요. div에. 그쵸? 이거는 가능한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특징 하나 알아봤고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이 src, 우리 어디서 봤죠? 이런 src? 자, 일단 a 태그에 href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얘는 뭐 하는 애였어요? 이 a 태그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보내주려고 우리가 그 경로나 주소 같은 거 적어주는 곳이었죠. 맞아요. 자, 이미지에 있는 src, 얘는 뭘까요? 네, 우리가 이클립스나 STS 쓸 때 프로젝트 만들면 그 안에 소스 폴더 이름이 src였어요. 거기서 봤던 이름과 똑같죠? 얘도 src.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얘는 이미지의 경로 혹은 주소, 이미지의 소스, 원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넣어주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경로나 혹은 파일 주소 같은 걸 넣어주면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src입니다. 우리가 a 태그가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애였다면 이 이미지 태그 안에 있는 src는 어디서 가져올지가 되는 거겠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항상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써야 돼요.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파일이다 그러면 경로를 넣어줘서 경로에서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거를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쓸 거다 그럼 웹상에 있는 링크 주소를 가져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가져와야 이미지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막 뭐랄까 애플 이런 거 넣었다고 얘가 사과 이미지를 그려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src는 경로를 넣어주는 부분. 자, 이 alt라고 하는 얘는 뭘까요?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크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얘는 뭐냐면요, 이미지가 불러와지지 못한 상황일 때 이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를 넣어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이 상당히 느린 환경에 있어요. 그럼 나는 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로드를 못했대요. 이거는
이제 소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운영 쪽 문제가 아니라 그 고객의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불러보다가 튕겨버리는 경우인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이미지가 그냥 안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예상할 수 있게끔 텍스트를 적어주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중요할 때가 있고요,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보통 잘 안 쓰기는 해요. 근데 써주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 저도 실제로 개발하면서 이미지에 ALT를 착실하게 넣어줬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극한의 인터넷 상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ALT를 빼고 SRC의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한번 볼 건데요. 저는 bnx.oa.gg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갈 거예요. bnx, 왜 두 개가 떴지? bnx.oa.gg입니다. 어제 우리가 해봤던, 저번주에 우리가 금요일날 해봤던 예시 문제에선 bmx였죠? 예, 이거는 bnx입니다. oa.gg. 이거는 실제로 운영되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떤 한 선생님께서 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예시 같은 거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고 서버를 돌려주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눌러보면은 404로 넘어가요. 안 만들어 놔서 그래요. 이 비주얼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이미지 예시 때문에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404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아니다 라는 거고, 우리는 이 메인 페이지에 있는 얘를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이 이미지.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웹상을 돌아다니다가 이 이미지 너무 귀여운데, 너무 이쁜데 내가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쵸?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죠. 자,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죠. 네, 하드가 됐든 뭐 SSD가 됐든 램이 됐든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불러와요? HTML에서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파일을 저장해서 경로로 불러와도 되지만 지금 얘 온라인 편집기잖아요. 그러면 웹상에서 그냥 로드해 오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우클릭. 우리가 평상시에 이걸 썼다면, 그리고 혹은 이걸 썼다면 이제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 겁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소 복사가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붙여넣기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복사했다고 하니까 붙여넣기 해봐서 이런 게 뜨면 이거 복사가 됐네. 자, 근데 이 주소 그냥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엔터 치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지금 주소 어디예요? 아까 그 사이트 주소죠. 그 주소 안에, 이미지라고 하는 경로 안에 이런 이름으로 실제로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불러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떠한 선생님께서 이걸 만들어서 그냥 이제 예시용으로 보관하고 계신다, 지금 서버를 돌려주고 계신다 했죠. 그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서버 어딘가에는 이런 파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로드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여기 src 부분에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뿅 하고 나와요.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됩니다. 실제로 경로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스프링부트 들어가면 또 알려드릴 거지만, 그거 외에 웹상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편하게 가져다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주소 복사를 통해 가져와서 그냥 이미지 태그에 넣기만 하면 내가 불러와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제 개인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를 쭉 나가고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와중에 나 이런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써야겠다 하고 가져오려고 해요. 자, 물론 우리가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는 상업용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이 없으니까 크게 저작권에 위배되진 않아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실제로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지나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저작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역으로 후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건 유의하시고, 근데 뭐 물론 크게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쓸 때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것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가져다 쓰고자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 이미지는 하나 가져왔는데 하나 더 가져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가져올 거예요. 이 이미지. 자, 우클릭 해보세요. 어때요? 이미지 주소 복사 있나요? 없죠. 얘는 왜 없을까요? 얘 분명히 이미지 아니에요? 제 눈에는 얘도 똑같이 이미지로 보이는데 꺼버렸네. 왜 이렇게 열리지? 이건 뭐야? 제 눈에는 똑같이 이미지로 보이는데 얘는 왜 안 될까요? 얘는, 자, 이거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셀렉트 모드를 킨 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 지금 뭐예요? 얘 지금 뭐라고 하나요? 이미지죠. 얘는 그냥 단순히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우스 지금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택할 수 있는 요소로 바뀌었고, 클릭하면 실제로 이동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A 태그로 감싸져 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A 태그로 감싸져 있죠. 같은 영역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딘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404가 떠서 아무것도 안 뜰 뿐인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이미지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li의 아이템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 li라는 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이미지 태그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지 아니니까 못 가져다 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알려드릴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셀렉트 모드로 골라서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실까요? 이 스타일 쪽에 지금 태그 쪽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엘리먼트 쪽에서도. 자, 얘 뭐라고 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보지 말고 그럼 이거 보죠. 엘리먼트.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선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선택자는 배웠잖아요. 태그 이름으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중괄호 씌우는 거, 그리고 일 시킨 거예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속성을 줘서 그 값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이미지 태그에 그냥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한 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클릭만으로 이미지 주소 복사 이런 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보이는 이 URL, 이미지 이 주소, 이거 가져다가 붙여넣기 하면 될까요? 얘는 안 돼요. 얘는 왜 안 되냐? 우리가 아까 얘만 봐도, 얘 불러오려고 한 것만 봐도 주소가 플레임이죠. 이 앞에부터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주소는 어디밖에 없어요? 이미지부터 있죠. 그럼 사실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이러면 나와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것까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만큼을.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판단을 해서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유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판단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얘한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요, current source라고 하는 부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네, 풀 주소가 나와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 우클릭, 여기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카피 링크 어드레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링크 주소를 복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복사하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드래그 복사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우클릭해서 카피 링크 어드레스를 했어요. 그리고 새 탭을 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보면 나오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도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서, 이건 정말 간단한 예시이긴 한데 이 두 가지 경우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웹사이트여도 내가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 그럼 얘 꺼내다 쓸 수 있어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지금 그냥 단순 이미지 우클릭만 하면 나왔고, 얘는 숨겨져 있으니까 개발자 도구를 까니까 나왔고, 그죠? 만약 이것보다 더 숨겨져 있다, 그래도 까다 보면 나와요. 왜냐? 얘를 불러오기 위해선 코드에 경로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미지 개발자 도구를 통해 다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이미지들은 프론트에서 관리하기 때문이에요. 프론트에서 관리하는 코드, 그리고 설정, 이런 것들은 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에서 다 까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을 프론트에 위치시키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스크립트나 이런 거 다뤄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API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얘가 보안에 취약해? 그럼 절대적으로 서버로 들어가야 돼요. 애초에 서버에서 요청을 보내야 되고, 요청 받아온 데이터를 서버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관리한 데이터 중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꺼내와서 프론트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뒤에서 하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프론트 관련된 거는 개발자 도구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CSS들, 이거 다 CSS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엘리먼트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가 배운 div 태그 들어가 있잖아요.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두 개를 좀 가져온 상태인데, 얘를 가지고서 몇 가지를 해볼 겁니다. 자, 얘한테 보더를 일단 좀 씌워볼게요. 자, 일단 딱 요만큼만 봐보세요. 이 두 개의 이미지, 누가 더 커요? 밑에 게 크죠? 밑에 게 확실히 크죠? 위에 거보다 옆구르기 하면서 봐도 작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한테 너비를 200픽셀 줘볼게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죠? 밑에 있던 게 더 작아졌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얘는 아까 줄바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 왜 줄바꿈 안 해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줄바꿈 하고 있었죠? 근데 너비 줬더니 줄바꿈 안 하죠? 왜 이럴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 태그는 블럭 요소는 아니구나 하나, 블럭은 아니구나, 이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것만 보고서는 얘가 블럭이 아니구나. 어떻게 알아요? 한 줄을 혼자 쓰지 않고 있으니까. 아까는 얘가, 이 밑에 있던 애가 이만큼 컸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오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서 못 올라온 건데, 이게 너비가 줄어드니까 공간이 여유가 생겨서 위로 올라온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공간이 여의치 않아지면 내려간다는 얘기죠. 우린 이걸 보고 얘는 이미지 태그는 블록 요소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 자, 그리고 원래 밑에 있는 애가 더 컸는데 위에 있는 애보다 작아졌어요. 너비를 줬더니.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미지한테는 이 이미지가 생성될 당시에 비율이라는 게 같이 정해집니다. 이거는 고유한 값이라서 우리가 비율을 맘대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비율을 수정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다시 저장해서 다시 내가 원하는 비율을 만들어 놓고 이미지 파일을 재생성해야 돼요. 그래야 비율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율을 바꾼다 하더라도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지는 한 번 재가공이 이루어질 때마다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해상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저장하고 그 변환되는 과정에서 해상도가 깎여나가기 때문에 이게 픽셀 방식이 됐든 벡터 방식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지는 재가공을 할 때마다 해상도가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비율로 맞춰서 저장을 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좀 깨끗하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좀 괜찮은 변환 툴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거를 다뤄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까지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미지한테는 고유한 비율이 있다. 이 비율은 언제 생겨난다? 이미지가 생성될 시점에 비율이 생겨난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꾼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이 있다란 얘기는, 자, 얘를 주석을 걸고 높이 200을 적을게요. 이제 다시 밑에 있는 게 커졌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크기가 들쑥날쑥한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비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방금 알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너비까지 풀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겁니다. 자, 요즘 현대에 들어서 어떤 사이트를 가봐도 이미지를 이렇게 찌부시켜서 보여주는 사이트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차라리 더 작게 보이면 작게 보였지,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무시하고 우리가 너비랑 높이를 지정했기 때문에, 너비든 높이든 뭔가 하나를 지정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얘는 그 비율만큼을 알아서 줄어들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지정한 너비 여기가 200이 돼버리니까 얘한테 맞춰서 이 비율이, 이걸 세로를, 높이를 비율만큼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높이를 줬다. 그럼 높이가 200이 돼버린 거니까 얘가 200인 거고, 얘에 맞춰서 이 비율이 알아서 크기를 가지게 되는 형태라는 건데, 자, 얘는 너비를 200을 주든 높이를 200을 주든 변화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뭐겠어요? 네, 정사각형 비율이 1대1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얘는 어때요? 너비 높이가 둘 다 204, 204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왜 204일까요? 200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영역은 저는 이미지한테 보더를 줬어요. 보더가 먹고 있는 2픽셀씩 여기도 2, 여기도 2 들어가 있죠. 그것 때문에 너비가 204가 된 거고, 높이도 2 들어가 있으니까 204가 된 겁니다. 실제로 얘를 주석을 걸어 놓고요. 다시 까보면 200, 200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더는 이렇게 영역을 진짜로 먹는다. 그래서 제가 보더를 쓸 때는 주의해야 될 게, 겹겹이 쌓다 보면 나중에 찌부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얘는 비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430.08에 204래요.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 대충 한 1대2 정도 되겠죠? 2배 차이 정도 나니까. 그래서 얘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이미지한테는 항상 그런 고정 비율이라는 게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미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일단 하고요. 앞으로 이미지랑 연관된 다른 거를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이미지는. 아, 참, 이거 하나 더 해야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얘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 줬거든요? 이거 반영된 건데 의미 없죠? 이거 왜 의미가 없을까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지 태그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죠. 자, 이미지 태그가 갖고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잖아요. 보더만큼. 이 보더만큼은 누구로 덮여 있어요? 이미지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을 입혔지만 이 자체가 영역의 사이즈를 이미지가 꽉 채우고 있으니까 배경색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작업할 때는 보통 보더로 많이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작업하는 영역을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이미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태그로 감싸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 상황인데 이미지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 div의 사이즈가 얘를 좀 줄여놓고 해야 되겠다. 되게 보기가 수월하니까 20은 너무 작아. 200. 얘 사이즈가 한 400 된대요. 그리고 높이도 한 400 된대요. 그리고 얘한테 레드 이렇게 주고 얘는 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이미지가 독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태그에 감싸져 있고 이 태그가 크기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만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지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div 태그를 5개 만들 건데 이 안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한테 넓이를 100픽셀만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같은 거 주고 그린으로 합시다. 눈 아프니까 그린으로 주고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도도도 하나 씌울까요? 조금만 두껍게. 자, 이 div들이 왜 이렇게 옆으로 나열돼서 나오는지는 이유를 아시죠? 우리가 인라인 블록으로 디스플레이를 바꿨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한 줄을 혼자 쓰지 않는 요소가 되었으니까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도 여의치 않으면 내려갈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이 사이사이에 여백 한 칸씩 있는 거 이거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이 줄바꿈 때문이에요. 얘네가 붙어버리면 얘는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볼 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디스플레이 속성 정리에서 보시면은 마진 패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이 마진과 패딩은 뭐 하는 애일까요?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웬만하면 단어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마진과 패딩. 자,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번역기. 마진. 여유래요. 패딩. 심이래요. 뭐가, 이게 왜 심이야, 얘는? 얘는 좀 그러네. 그러면 마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둘이 비슷해요. 자, 여유래요. 얘는 뭐 하는 애일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사이트에서 마진은 거의 무조건 쓰여 있습니다. 안 쓰였을 수가 없어요. 얘는 뭐 하는 애냐? 여백을 담당하는 애예요. 마진이라고 하는 애는 여백을 설정할 때 쓰는 겁니다. 여백은 뭐예요? 빈 공간을 만드는 거죠. 네, 그거 할 때 쓰는 게 마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마진부터 패딩까지 알아볼 건데 마진은 태그 같은 게 아니라 스타일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div한테 제가 마진이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보세요. 마진 하려고 보면 그냥 마진이 있고요. 바텀 있고 레프트 있고 라이트 있고 탑이 있죠. 자, 이렇게 4개가 나눠져 있다. 그럼 얘 무슨 얘기겠어요? 네, 여백을 사방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제가 마진 레프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한테 한 10픽셀 줬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거 10픽셀은 너무 조금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주석 걸렸으니까 적용이 안 된 상태고, 제가 주석을 풀면 이 화면이 변화하는 걸 잘 느껴보세요. 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밀려났죠. 이렇게 밀려나면서 서로도 좀 더 떨어졌어요. 원래 이 줄바꿈으로 인한 약간 한 칸의 공백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로 밀었죠. 자, 마진 레프트는 어느 방향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진이 여백에 대한 얘기고 레프트는 왼쪽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왼쪽에 여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쪽 벽을 왼손으로 힘차게 밀어요. 100픽셀만큼 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100픽셀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이 개념이에요. 지금 마진 레프트 30픽셀, 여기 벽을 기준으로 30픽셀을 밀었더니 얘가 이렇게 밀려난 겁니다. 마진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진 라이트
얘는 한 50픽셀 줘볼까요? 자, 어때요? 서로 더 밀어냈죠? 근데 잘 보세요. 얘는 밀려났나요? 안 밀려났죠? 왜 안 밀려났어요? 얘는 왼쪽에 대한 여백이 30픽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여백을 지금 제가 추가로 줬는데 이 오른쪽에 대한 여백은 여기에 적용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 원래 그 30픽셀만큼 얘 때문에 30픽셀만큼 떨어져 있다가 얘 스스로가 50만큼 또 밀려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사이 간격은 얼마? 80이 되는 거죠. 왼쪽 30에 오른쪽 50이니까. 그쵸? 서로 밀면서 밀려났다. 이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 80. 여기도 80. 여기도 80이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50이에요. 자, 근데 이거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죠? 근데 사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그냥 입력만 해봐도 50픽셀 뒤에 생겨나요.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뭔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땐 티가 잘 안 나니까 상관이 없다 정도인 거지. 자, 그러면 마진탑도 한번 줘볼까요? 마진탑을 한 100픽셀 줘볼까요? 어때요? 얘는 천장으로부터 100픽셀만큼 밀어냈다. 나는 그만큼 밀려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텀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아래에서부터 밀었다의 개념이 되겠죠? 자, 지금 눈으로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밑에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거 하나만 만들어 봐도 얘는 이렇게 하겠다. 내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줄바꿈을 하게 만들고 텍스트를 넣어준다면 이 내비가 여기에 생겨나니까 여기 200만큼의 여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근데 사실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해보고 그냥 셀렉트 모드로 까봤어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제가 div한테 마우스를 올린 상태거든요. 얘 보시면 이 주황색 영역, 주황색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아무튼 이 영역, 얘가 마진이에요. 지금 이만큼 30, 50, 100, 200입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얘는 이렇게 실제로 잡혀 있어요. 다른 애들을 봐도 동일하죠? 이만큼 여백이 잡혀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웹페이지를 까보다가 이런 약간 연한 주황색, 살구색 같은 느낌의 색깔이 나왔다? 얘는 마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 옆으로 가서 스타일을 보면요 여기에 마진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CSS 입력한 거랑 동일하게 들어있죠. 이렇게 다 까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아니다, 이거는 패딩 배우고 나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얘는 그냥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제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주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아까 우리 처음 해봤을 때 그냥 마진도 있었죠. 얘는 그럼 뭘까요? 네, 내가 여기다가 50픽셀을 줬다 그러면 사방에 50픽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커? 이런 식으로. 동일하죠 지금? 그러면 이 마진을 사용해서 나는 사방에 주긴 싫어, 좌우만 줄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좌우만 들어가요. 왜냐? 상하, 좌우 이렇게 판단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바텀, 탑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줄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마진이라고 하는 얘를 사용을 하면 압축시켜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마진 쓰고 하나만 주면 사방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마진 쓰고 두 개 쓰면 지금 상하, 좌우로 나뉘어 있는 거고.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자, 얘는 보세요. 지금 순차적으로 30, 50, 100, 200이에요. 순서대로 4개를 썼죠 제가. 여기서 누가 30이에요? 여기가 30이죠. 제일 작잖아요. 50은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그러면 100은 어디예요? 아래겠죠. 200이 왼쪽이겠죠. 자, 그러면 4개를 순서대로 다 입력하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 상,
우, 하, 좌 시계 방향으로 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주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마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뭐 위나 아래, 양옆 골라서 하나씩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아니면은 공통으로 다 떨어뜨리는 방식이 좀 일반적이고, 그것도 아니면 레프트, 라이트, 상하 이런 식으로 좌우, 상하 묶어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겁니다. 순서가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사용하려는데 헷갈려.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저처럼 다르게 픽셀 줘보면 돼요. 그럼 얘가 적용되는 거 눈으로 볼 수 있죠. 눈으로 봤단 얘기는 판단하고 수정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쵸? 이런 걸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진이라는 게 여백을 줄 수 있는 애고, 그 여백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진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패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패딩도 좀 스포를 하자면 여백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진처럼 상하좌우가 다 따로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하좌우 다 따로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패딩만 썼을 때 마진이랑 똑같아요. 상하, 좌우 두 개 묶을 수 있고요. 네 개 다 따로 줄 수 있고요. 다 똑같이 개념이 동작합니다. 근데 마진과 패딩은 정말 치명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레프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30픽셀 줘보겠습니다. 자, 레프트만 주었는데 뭐지? 패딩, 레프트. 애초에 저기는 떨어져 있구나. 자, 이거 좀 헷갈리니까 너비를 뺄게요. 이게 더 이해하기 쉽겠다. 패딩 레프트 30픽셀. 자, 어때요? 얘도 밀려나긴 밀려났어요. 밀려나긴 밀려났는데 어디서 밀려났어요? 왼쪽에서 밀려난 건 동일하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보죠.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자. 대비 그리고 둘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BR 같은 거 하나 넣어놓죠. 왜냐면 얘한테도 이런 걸 줄 거기 때문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핑크. BR이 더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해놓고 얘한테는 마진 레프트를 줘볼게요. 마진과 패딩의 차이를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때요? 마진은 이 div, 이 내비의 바깥의 여백을 만든 거고요. 패딩은 안의 여백을 만든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패딩을 이렇게 쓰면요. 자, 이거 보세요. 마진은 지금 너비가 얼마래요? 내용 1에 대한 너비가 얼마래요? 56.44래요. 근데 패딩은 내용 1에 대한 너비가 얼마래요? 86.44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그 자체의 크기가 늘어난 거예요. 패딩은 안쪽에 여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안쪽 벽에서 밀었다가 되는 거고, 마진은 바깥쪽 벽을 기준으로 밀었다가 되는 거라서 내 사이즈에 영향을 줍니다. 패딩은. 마진은 내 사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백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사이즈를 건들면 안 되는 상황이면 패딩은 쓰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사이즈가 늘어나야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패딩을 써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메뉴 만들기를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진과 패딩은 이런 차이가 있다. 당연히 라이트나 바텀이나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할 거고요. 사방으로 주는 것 또한 마진과 동일하게 상, 우, 하, 좌 순으로 시계 순서대로 돌아가는
루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건 동일한 얘기니까 별도로 또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마진과 패딩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속성 정리 한번 잠깐만 볼게요. 자, 인라인 요소에는 너비, 높이,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마진과 패딩 속성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면 인라인 요소한테는 이런 게 의미가 없으니까 주면 안 되겠네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 아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따가 경험을 해보실 건데, 이때는 인라인 요소한테는 이런 걸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인라인 요소한테 이런 거 안 줄 거 아니잖아요. A 태그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 마진 패딩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패딩과 마진의 이런 차이 때문에 좀 상황에 맞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이 둘은 똑같아요. 지금 보더랑 백그라운드가 없어지니까 그냥 똑같아 보이죠? 똑같이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편한 거 골랐으면 돼요. 상황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할까 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주죠. 방금 전에 제가 인라인 요소한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잘 안 먹는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A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이버 같은 거 하나 써놓고 얘한테 보더를 다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블럭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런 거 필요 없고 넓이를 한 500픽셀 적을게요. 그리고 나서 A 태그한테 속성을 좀 줄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런 거 주고 자 얘한테 이제 너비 이런 거 안 먹는 건 우리 해봤죠? A 태그한테 너비 줘봐야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높이 같은 거 높이 줘봐야 적용 안 돼요. 의미 없죠? 이건 우리가 전 시간에 해봤었어요. 근데 지금 배운 마진 같은 거 얘를 레프트를 한번 줘볼까요? 얘 먹었네요. 그쵸? 이걸 뭐 안 된다더니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라이트는 어차피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탑을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안 되죠. 바텀 한번 해볼까요? 됐나요?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레프트는 적용이 됐어요. 여기 주황 색깔로 나오죠?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 된다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다 먹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마진은 테스트 해봤고 패딩 한번 해볼게요. 패딩 먹었죠? 패딩 되네. 얘도 레프트는 먹었어요. 자, 패딩 탑. 얘 어때요? 이거 맞아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로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마진 바텀, 패딩 바텀도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삐져나가버렸죠. 지 멋대로. 그죠? 라이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래서 마진 패딩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태그는 인라인 요소고 우리가 얘한테 마진 패딩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인라인 요소한테 잘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뒤에 분이 많았어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돼요. A 태그는 기본적으로 글자죠. 글자 성질이죠. 인라인 블록과 인라인은 둘 다 본질이 글자화니까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성질은 유지를 할 건데 나는 마진 패딩을 줄 거야. 그러면 inline이라는 디스플레이를 뭘로 바꾸면 된다? inline 블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럼 얘가 우리가 아는 대로 먹었죠. 마진도 동일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inline 요소라고 해서 잘 안 먹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얘를 inline을 유지하면서 그냥 inline 블럭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를 inline 성질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블럭으로 바꾸면 돼요. 얘도 블럭 요소가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일 때 inline이나 inline 블럭 요소, inline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inline 요소인데 내가 inline 성질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 마진 패딩, 높이 이런 걸 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inline 블럭보다는 블럭이 유리해요.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inline 태그 뭐밖에 없어요? A랑 스판밖에 없죠. 스판은 좀 예외긴 한데 A 같은 경우는 선택이 가능한 요소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으로 해놓으면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보통 블럭이 좀 더 유리합니다. 단 글자 성질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블럭으로 주면 절대 안 되겠죠. 그건 안 돼요. 그것만 잘 유의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얘 바꾸기 전에 얘 지멋대로 삐져나가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nebi라는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1이라고 텍스트를 넣어놓고 여기 줄바꿈 좀 하게 이렇게 밑에 가서 보이겠죠? 자, 얘한테 보더를 씌워볼게요. 자, 이 nebi라고 하는 애가 높이를 이만큼 가진 이유는 이 1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최소한으로 감싸기 위해서 생겨난 거죠. 그쵸? 저는 지금 nebi한테 너비 높이 같은 거 설정한 적 없는데 이 nebi가 가지고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컨텐츠 때문에 높이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 이런 성질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커지면 부모도 커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자식이 커졌는데 부모가 안 커졌죠. 자식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다 버린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HTML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CSS를 사용해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배울 개념을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상당히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자식이 커지면 부모도 커지는 거고 부모한테 특별한 사이즈를 주지 않았을 때는 자식을 감쌀 만큼 부모는 자동 증가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또 연계되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좀 아까 이렇게 삐져나가는 걸 배울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요 자식이 부모를 벗어나는 일은 일부러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 선에서는 없어야 돼요. 애초에 nebi한테는 지금 너비를 한 200 그리고 높이를 한 200 줬어요. 그럼 이렇게 고정되겠죠. 근데 이걸 말고 얘를 뭘로 해볼까? 섹션 같은 거 이건 그냥 예시예요. 이렇게 해놓고 섹션을 글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놓고 얘한테 너비 1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이거 너무 크다. 50 해놓고 얘한테 보더 픽셀 솔리드 블루 같은 거 주고 너비 100 그리고 높이 100 이러면 삐져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크기를 부모보다 크게 줘버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컨트롤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식이 부모를 벗어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포지션을 배우기 전까지 포지션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부모를 삐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예 기준이 달라지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때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지정한 게 아니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개념에 대한 내용을 좀 했고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문제 몇 가지를 열어드릴 건데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이 문제 풀어보고 계시면 돼요. 문제를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문제가 2개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 문제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그냥 이 이미지 얘만 좀 가져오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풀어야 되는 건 얘예요. 얘. 정답 예시. 이게 버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거 써서 해보고 요거 써서 해보고 요거 써서 해보고 이런 식으로 버전별로 정답을 다 찾아보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냥 이미지만 좀 가져오신 다음에 정답 예시를 보고 이거대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대로. 상황 이해되셨죠?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이거 해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